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수능특강 문학에 나와 있는 고전소설 이대봉전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이대봉전은 이번 그 수특에도 실려 있었지만 이번 6월 모평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수특에 나와 있는 그 본문이 그대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 본문의 내용 뒤쪽에 있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내용을 알고 또 이 작품이 뭐죠? 영웅소설이거든요. 이 영웅소설의 특징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6월 모평 때 좀 더 쉽게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작품은요, 고전소설은 여러분들 갈래의 특징을 잘 생각하면서 읽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목만 뭐 여러 개지, 영웅, 군담소설이다라고 하면은 정해져 있는 플롯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영웅소설이라는 건 뭐예요? 영웅, 서사가 드러나는 소설이잖아요. 뭐 어렸을 때 뭐 위기 같은 거 겪고 고귀한 혈통인데, 그죠? 자라나면서 조력자를 만나고 어떻게 위기를 타개해 가는가. 그게 이제 군담이라고 하면은 어떤 전쟁 속에서의 영웅의 활약상 같은 게 펼쳐지겠죠. 그죠? 그래서 영웅 군담 소설로서의 그런 특징을 알고 시작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작품의 주인공이 이대봉은 남성 캐릭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 이대봉과 이 결연을 하기로 되어 있는 인물이 있죠. 여기 어디 있어요? 소저라고 나오네. 장소저라는 장애황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 장애황이라는 캐릭터도 여성 영웅으로서의 그 캐릭터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장을 한다라든지 여성 영웅으로서의 능력을 키워서 전쟁터에서 어떤 공을 세운다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작품을 여성 영웅의 여성 영웅 소설로서의 특징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요즘 트렌드예요. 그냥 영웅 소설 말고 여성 영웅이 등장하는 소설들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정수정전, 박시전이 뭐 거의 뭐 오리지널이죠. 박시전은 수능에도 나왔었고요. 홍계월전, 방한림전. 요즘에 연계교재나 모평에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는 작품들이니까요. 여성 영웅이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차설, 각설, 요런 거 고전소설에 잘 나오죠, 그죠? 뭐, 그런데, 한편, 뭐 이런 뜻이에요, 그죠? 장면을 전환해주는 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편, 왕희의 아들 석연이 기리를 당함에. 자, 고전소설에서 우리 또 중요한 거 뭐죠? 인물 체크하면서 보셔야 돼요. 특히 뭐예요? 인물의 성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성. 왜냐하면은 이 인물을 지칭하는, 호칭하는 표현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자, 잘 체크하셔야 돼요. 왕씨입니다. 왕씨. 왕희의 아들 왕석연이겠죠? 기리를 당했어요. 기릴. 아주 좋은 날. 좋은 날을 당해서 얘가 뭘 했냐면은 노복과 가마를 갖추어 장미동에 갔어요. 장미동에 누가 있나 보죠? 야색이 삼경인데, 자, 야생이 삼경이다. 이런 것도 고전시나 고전소설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이 밤을 오경으로 나누거든요. 옛날 사람들, 우리 선조들은 이런 거 한 번씩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나요? 다섯 개로 나누는 거예요, 밤을. 그래서 이 7시부터 9시를 1경이라고 하고요. 9시부터 11시를 2경. 아이고. 2경. 그리고 우리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뭐예요? 11시부터 1시까지가 바로 3경이에요. 3경. 그래서 뭐 지금은 3경이라고 하면 뭐 그렇게 늦은 시간 같진 않은데 조선시대 이 불이 없었잖아요. 그죠? 불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아주 깜깜한 밤이기 때문에 3경은 아주 깊은 밤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4경이고 요게 5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아무튼 3경 밤 11시에서 1시 사이 굉장히 깜깜한 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밤에 이 노복이 들어가 소저를 납치하고자 하더니, 자, 이 석연이 좋은 인물인 것 같아요? 나쁜 인물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장소저를 납치하려고 아주 야심한 밤에 장미동에 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사람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자, 이 왕이라는 인물도요. 자, 이렇게 부자지간, 그쵸? 같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아요. 이 왕이라는 인물이 이 작품의 빌런입니다. 간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가 굉장히 지금 권세를 막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아들이 왕석연이라는 인물인데 이 장소절을 보고 이 장소절랑 이제 혼인을 해야 되겠다. 장애황이라는 아름다운 처자가 있으니까 내 짝인 것 같아. 자, 그래서 기리를 당해서 납치, 강제로 혼인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작품이요. 영웅소설이지만 애정소설로서의 성격도 드러나죠. 우리 애정소설에서 잘 드러나는 바로 어떤 모티프? 요런 거 들어봤어야지, 그지? 혼사장애 모티프라고 해요. 혼사장애 모티프. 장소전은요, 이 혼인을 약속한 혼처 자리가 있어요, 따로. 그게 이 대봉이겠죠, 그죠? 대봉이. 자, 대봉이랑 혼인을 약속을 했는데, 바로 그 혼사의 장애가 바로 이런 부정적인 인물로 인해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장소절을 납치하려고 갔어요. 자, 이때 소저가 등촉을 밝히고 아직 잠을 안 잤네요. 그죠? 얘기를 보더니, 얘기는 책 이름입니다. 책을 막 읽고 있었어. 외당에서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아니, 야심한 밤에 왜 사람들 떠드는 소리가 들릴까? 자, 이 방 밖에서, 집 바깥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심상치 않은데, 그지? 위기를 인지하게 되는 거죠. 소저가 마음에 놀라 시비를 불렀어요. 시비는 여종입니다. 여종. 난향이를 불렀는데요. 외당에서 사람 소리가 요란하니 네 가만히 가서 그 동정을 보라. 그죠? 가서 왜 시끄러운지 알아보고 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 옵저버죠, 옵저버. 자, 그래서 여기서 난향이 캐릭터는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 장소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는 인물이에요. 조력자 캐릭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조력자 캐릭터 한 명 나왔고요. 자, 난향이 가서 이제 보고 오니까요. 왕승상의 아들, 이 왕승상이 누구예요? 아까 나왔던 이름이랑 지금 지칭이 다르죠? 왕희입니다, 왕희. 지금 벼슬이 승상인가 봐요. 승상. 굉장히 높은 벼슬입니다. 자, 이 왕승상의 아들, 석연이겠죠? 노복과 가마꾼을 다 데리고 왔어요. 외당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시끄럽게 군다. 이런 얘기겠죠. 자, 소저가 대경왈, 대경 이런 말 자주 나오죠. 대경. 깜짝 놀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대경. 저즘에 왕희가 청혼을 하였거늘 내가 허락지 아니하고 중매하는 사람을 물리쳤더니 오늘 밤 작당을 하여 오미 분명 나를 납치하고자 함이라. 아주 눈치가 빠르네요. 그죠? 자, 이 사건에 발단이 나와 있죠. 내가 청혼을 거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청혼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이 청혼을 허락지 않았어요. 중매하는 사람을 물리쳤다. 청혼 거절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제 혼인이 진행되게 된 겁니다. 자, 바로 애황이 고난을 겪게 된 계기가 요렇게 나와 있지요. 그죠? 청혼을 거절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 자, 이 일이 급박하니 장차 어찌하리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장소죠. 자, 이 조선시대는요, 유교사회였다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잖아요. 정절을 지켜야 되거든요. 죽으려 하거늘. 정절을 지키기 위한 애황의 어떤 대응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죽음을 택했다라는 거는 사실 소극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소극적인 대응이죠. 자, 소극적인 대응을 하니까 난향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저는 잠깐 진정. 소저가 만일 목숨을 함부로 여기시면 부모 재산은 누가? 낭군의 원수는 누가? 자, 이런 대사에서 우리가 추측을 해보셔야 돼요. 앞에 줄거리가 안 나와 있잖아요. 앞부분의 줄거리가. 자, 근데 부모 제사 이런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 자, 낭군도 바로 이 결혼을, 혼처를 약속한 그 사람이겠죠? 이대봉입니다. 이대봉. 이대봉의 원수를 누가 갚으리요? 이대봉의 원수를 갚을 일이 있다라는 거네. 그지? 자, 과거의 사건을 좀 추측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향이의 말하기 방식. 자, 우리 고전소설에서요. 인물의 말하기 방식
굉장히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지금 아주 타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 간의 인륜, 뭐 제사, 그지? 뭐 결혼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결혼을 약속했던 낭군의 원수를 갚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근거를 들어서 행동을 만류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사용된 건 뭐예요? 누가 갚으리고 물음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거 정도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그죠? 물음의 방식으로 강조하는 거죠. 행동 만류를 강조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바라건대. 자, 죽으면 안 돼. 그지? 소전은 어떻게 해라? 소비가 누구예요? 난양이 얘기하는 거겠지. 소비. 이걸 자기 좀 낮추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여종과 난양이 자기 자신과 의복을 바꿔 입고 소비가 소저 모양으로 앉아 있으면 저 사람이 반드시 소비를 소저로 알지니. 자, 지금 옷 바꿔 입자. 이 얘기입니다. 그죠? 자,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설득하는 부분이에요. 의복을 바꿔서 입자라는 거. 자, 소저는 급히 남자 옷으로 갈아입으신 후. 아, 난양이 옷을 갈아입으라는 게 아니라 남자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네요. 후원을 넘어 빛이나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 우리 남장 모티프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장소저가 여성 영웅 캐릭터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여성 영웅들은 사실 조선 사회에서 제약이 많기 때문에 무엇을 한다? 남자 옷을 입는. 지금도 여러분들 남장 여자 나오는 사극 같은 거 보시면은 그죠? 이런 남장 모티프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장 모티프를 사용해서 이 부분에서는 위기 극복에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남장 모티프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꼭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남장 모티프는요. 위기 극복에도 활용이 되지만 이 남장 모티프가 이야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부분은 어디겠어요? 남자인 것이 밝혀지는 부분.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모평이나 그죠? 수능에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남장 모티프 여성 영웅 소설에 꼭 드러나는 이야기 화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저왈. 네 말이 당연하나 내 몸이 규중에서 자라 능히 문 밖을 알지 못하거늘. 자, 이 사람 규중 아녀자예요. 굉장히 귀하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 밖을 알지 못해. 문 밖 세상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난양의 제안을 거절하고 있어요. 자, 어디로 갈 바를 알리오? 차라리 내 방에서 또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랬더니 난양이 다시 설득을 합니다. 다시. 자, 천지는 넓고 광활하며 인명은 하늘에 달려있으니 인명은 제천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관용적 표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말하기 방식 체크하는 거죠. 그죠? 말하기 방식. 자, 관용적 표현 사용이 되고 있고요. 어디가 몸을 보전치 못하리요? 인명은 하늘에 달려있어. 그러니까 하늘의 운명에 따라 몸을 보전할 곳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도 물음의 방식을 사용해서 상대를 설득하고 상대의 행동을 만류하고 있어요. 또 죽으려고 했잖아. 그지? 자, 일이 가장 급하니 소저는 천금과 같은 귀한 몸을 가볍게 버리지 마옵소서. 천금과 같이 귀한 몸. 이런 것도 관용적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관용적 표현 사용했고요. 이런 물음의 방식을 사용해서 난양이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자신의 그 주장, 상대방을 설득하는 거죠. 여기서는 아주 말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설득하면서 도망가기를 재촉했어요. 자, 소저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슬프게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난양아, 네 행색이 탄로나면 왕위의 손에 네 목숨이 보전치 못할 것인데 내가 어떻게 도망가느냐? 막 이렇게 얘기해요. 자, 또 난양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또 제시가 되어 있죠. 네가 탄로나면 목숨을 보전하기 어려울 것인데 내가 어떻게 도망가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애황이라는 캐릭터가요. 이 난양이가 10이지만 굉장히 시비를 아끼고 그런 모습이 드러나네요. 그죠? 자, 난양이
소비 또한 이 마음이 있으되 왕과 노복이 소저를 찾다가 없으면 근처로 흩어져 길을 쓰고 찾을 것이니 소저가 어찌 화를 면하려 하시나이고 어서 행하시고 지체하지 맙소서 하면서 막 이렇게 등 떠밀어서 보내게 됩니다. 자, 소저가 이제 할이 없이 하는 수 없어서 의복을 벗어 난양이에게 주고 남복을 하고 후원문으로 나가 수리를 행하니라. 수리, 멀리 도망을 간 겁니다. 자, 차시는 이때라는 뜻이에요. 이때. 자, 난양이가 소저의 옷을 입고 서한을 의지하여 마치 장소저인 척 하는 겁니다. 그죠? 장소저인 척. 서한이라는 건 책상이에요. 가끔 고전소설에 나옵니다. 서한을 탁 치며 책상을 쳤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책상이에요. 의지하며 장소저인 척 했어요. 자, 왕공자가 누구예요? 위에 나왔던 왕희의 아들. 그죠? 왕희의 아들입니다. 석연이죠. 자, 이렇게 고전소설에서는요, 인물의 이름, 지칭 표현, 호칭 표현 각각 다를 수 있으니까 잘 체크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이 왕공자가요, 노복과 시녀를 거드리고 내정에 돌입하여, 내정이라는 건 안쪽에 있는 뜰 아니겠어요? 사실 이 조선 사회에서는요, 이 결혼도 안 하, 남녀 유별이잖아요. 남녀 칠세 부동석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이 결혼도 안 한 이 총각이 처녀의 집에 그것도 내정, 안뜰에 들어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예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굉장히 무리한 행동입니다. 자, 소저 빨리 모셔라! 하니까 시녀가 명을 듣고 가서 소저를 보고 문안을 했어요. 문안은 인사를 드리는 거죠. 자, 근데 진짜 장소저가 아니라 장소저로 변장한 난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고전소설에서는요, 내용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이거 난양이에요, 난양. 여기 나오잖아. 난양이 들은 채 아니하거늘 시녀가 다시 이야기했어요. 자, 왕공자가 친히 왔어. 소자는 백년가약을 맺으소서. 이거 뭐 강제로 결혼시키는 거죠? 하늘이 정한 연분이다. 막 이러면서 막 강요하고 있어요. 자, 가마에 오르기를 재촉하거늘 난양이 속으로 우습고 분한 마음이 들어. 우습고. 이건 소가 넘어갔다라는 거죠. 내가 장소저가 아닌데 장소저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분한 마음도 같이 들었어요. 왜냐? 여기 나오죠. 내 집이 비록 가난하고 변변치 않으나 조정 중신의 집이거늘 너희가 외람되이 무단 돌입하여 무단으로 침입했다. 이런 얘기죠. 자, 조정 중신의 집이거늘. 자, 바로 이 조정 중신.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바로 이 장소저의 아버지 장할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장할림은요, 앞부분 줄거리가 없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자면은 이 장할림과 이 이대봉 아빠는 절친이에요, 절친. 그래서 서로 얘는 딸을 낳았고 얘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잘하면은 결혼시켜주자 약속한 사이입니다. 그만큼 절친인데 이 이대봉 부자가 이 간신 왕희의 모함으로 귀양 가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화병이 나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나중에 여러분들 그 모평 보신 분들은 아시죠? 모평 6월 모평 풀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이대봉 부자가 죽었다는 소식이지만 이건 거짓 가짜 뉴스였습니다. 실제로는 살아 있었거든요. 애꿎은 장할림만, 그리고 장할림 부부가 둘 다 죽었어요. 병을 얻어서 죽은 인물입니다. 자, 아무튼 애황의 아버지인데요. 자, 이런 조정 중신의 집인데 아주 무리하게 침입을 했다. 이런 얘기죠. 내 어찌 더러운 욕을 보리오 하면서 비단수건으로 목을 졸랐어요. 난양이 정말 대단한 캐릭터입니다. 그죠? 자, 왕가의 노복들이 많은지라 이 왕씨 집안의 노복들, 그지? 같이 따라온 종들이 많죠. 강약이 부동하니 어찌 당하리오? 라고 했어요. 자, 강하고 약함이 부동, 같지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왕가의 노복들이 지금 많잖아요. 난양이 혼자의 힘으로는 제압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당하리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그쵸. 우리 고전소설에 또 잘 나오는 거. 편집자적 논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이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평이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어찌 당하리요? 당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는 수 없이 잡혀가는 거예요. 가마에 올라 장안으로 향하여 갈 때. 자, 그러니까 이 장안에 왕승상의 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동으로 벽파장 20리에 다다르니 동방이 밝는지라. 아까 야 삼경에 침입을 했잖아요. 동방이 밝았어요. 해가 떴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경과했다라는 거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시간이 흘렀어요. 자, 벽파장이라는 지금 마을에 왔는데 노소인민이,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지금 다 나와가지고 구경하는 거예요. 장할림의 여아 애황소저가, 장소저죠. 승상의 자제, 아까 걔 누구야? 왕석연이라는 애죠. 정혼하여 신행하신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강제 혼인임을 모르는 겁니다. 강제 혼인임을 모르고 와 신행 간다 막 이렇게 구경 온 거죠. 자, 난양이가 승상의 집에 다다랐어요. 이 장안에 있는 왕승상의 집에, 왕희의 집에 온 겁니다. 자, 그러니까 막 잔치를 배설하고 잔치를 준비해 놓은 거예요. 대소 빈객이. 아니 뭐 결혼식 날짜 다 박아놨나 봐. 그지? 자, 사람들이 결혼식장에 이제 축하하러 와준 이 손님들이 구름같이 모였어요. 난양이 가마에서 내려 안채의 대청으로 들어가니 모든 부인이 모여 앉았다가 난양을 보고 막 칭찬을 합니다. 어여쁘더 장소저여, 진실로 공자의 짝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난양이를 보고 뭐야? 장소저로 알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애황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애황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난양이를 장소저로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막 다 칭찬을 했어요. 정말 어여쁘다 막 이러면서. 자, 그랬더니 난양이가 일어나서 외당으로 나아가니 내외 빈객이 크게 놀랐어요.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난양이 외당으로 들어가는 이 행동, 크게 놀라는 행동이에요. 크게 놀라는. 왜냐하면은 지금 난양이는 신부잖아? 그지? 신부인데 이 외당으로 갔다라는 얘기는 외당에 이 남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그 혼례 절차에 굉장히 어긋나는, 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무례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내외 빈객이 크게 놀랐어요. 신부가 왜 그러지? 지금 얘기하면 신부 대기실을 지금 벗어난 겁니다. 자, 난양이가 승상 앞에 가서 좌우를 돌아보면서 아주 당당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장미도 장한림댁 소저 12 난향이러니. 자, 자기 정체를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기 정체를 아주 당당하게 밝히고 있어요. 자, 외람이 소저의 이름을 띠고 승상을 잠깐 속였거니와 왕희는 나라의 녹을 받는 중신으로 명망이 일국의 으뜸이요 부기천하의 제일이라. 네 자식의 혼사를 이룰진데 매파를 보내어 예의를 갖추어 인연을 맺음을 당연하거늘 네 무도 불의를 행하여 깊은 밤 노복을 보내 가만히 사대부가 내정에 돌입하여 규중 처자를 납치함은 무슨 뜻이뇨? 야,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나라의 권세가인 왕희 집에 와서 왕희를 꾸짖고 있는 부분이에요. 맞나요? 자, 꾸짖으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왕희는 나라의 녹을 받는 중신이야. 너 정말 높은 신분이지 않냐. 그런데 이 매파를 보내서 예의를 갖추어서 혼인을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질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꾸짖고 있어요. 무엇을 꾸짖고 있어? 무도 불의, 도에 어긋나고요. 의롭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치사한 방법으로요. 사대부가의 내정에 돌입해서 지금 야삼경에 침입을 했잖아요. 장소저를 납치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거의 뭐 죄목을 밝히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부분 보시면은 지난밤에 있었던 일, 그지? 지난밤에 있었던 일이 굉장히 요약적으로 진술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요런 것도
우리 서술상의 특징으로 선지 내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죠? 지난밤의 사건을 지금 인물의 발화를 통해서 요약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장소저는요, 너의 모욕을 피하여 계시나 결탄코 자결하여 원혼이 되었을 것이니. 자, 지금 착한 거짓말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결탄코 자결하였을 것이다. 아까 난양이가 죽지 말라고 했잖아요. 죽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 남복을 하고 남자 옷을 입고 도망가라. 이렇게 충고를 해줬잖아요. 근데 자결을 했을 것이다 라고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자, 이 소설이요. 사실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내용 이해를 물어보는 문제를 학생들이 틀리기 쉬울 수 있어요. 이런 부분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을 했어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애왕이 아니라 애황. 그죠? 여기 틀렸네. 애황의 행방을 더 이상 쫓지 않게, 추적하지 않게 하려는 거짓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찌 통분치 아니하리요? 하면서 물음의 방식 굉장히 자주 사용이 되고 있네요. 자, 그래서 난양이가 굉장히 똑똑한 여종인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당당하고 용기 있게 상대방의 잘못을 질책하고 있고요. 이런 거짓말을 통해서 애황의 행방을 추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이 말을 들으니까요. 이 왕승상이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죠. 난양을 위로할 소저는 백옥 같은 몸으로 천한 난양의 비하니 어찌 이런 말을 하나뇨? 라고 했어요. 뭐예요? 이 왕승상은 여전히 장소저라고 생각을 하고 장소저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은 대충 달래가지고 시비로 하여금 내당으로 보냈어요. 일단 내당으로 보내. 여자들이 있는 곳으로. 자, 난양이를 내당으로 보내고는 소저의 진가를 분별치 못하여. 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해 줄 만한 인물을 찾는 거죠. 자, 그 사람이 장준이라는 인물입니다. 장준을 청하여 보라고 하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 장준이라는 인물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장소저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예요. 장소저의 얼굴을 아는 사람. 자, 선생님이 조금 더 배경 지식 주자면요. 이 사람은요. 장알림의 육촌입니다. 친척이에요. 먼 친척. 장소저의 먼 친척이에요. 자, 이 장소저의 얼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왕희의 명으로 혼인을 주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혼인을 장소저가 뻥 하고 찼었죠. 거절했었죠. 장준이 실제로 보니까 과연 진려가 아니고 난향이라. 자, 난향님이 확실히 밝혀졌죠. 그죠? 자, 진려라는 말 나왔어요. 아이고. 진려가 뭐예요? 이 조카딸이란 조카딸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준이란 사람은 장소저와 친인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조카딸이 아니라 난향이야. 대경하여, 대경이란 말 계속 나오지. 깜놀이야, 깜놀. 완전 깜짝 놀라가지고요. 승상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왕이가 노한 거예요. 굉장히 화가 난 거죠. 난양을 죽이려고 하니까 만좌 빈객이 지금 결혼식인 줄 알고 사람들이 잔뜩 있잖아요. 손님들이 말렸어요. 왜 말렸느냐? 난양은 진실로 충성스러운 시녀이니 그 죄를 용서하소서. 얘들아, 조선시대는요. 이 충이라는 유교적 가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 죄를 용서하소서. 자, 그래서 왕이가 난양을 죽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승상이 크게 부끄러워하며 장준을 꾸짖고 난양을 그냥 보냈어요. 자, 또 화면 전환되죠? 차설, 각설. 자, 한편이란 뜻입니다. 그죠? 한편. 자, 장소저 얘기가 나오네요. 자, 장소저가요, 도망갔죠. 나무로 정처 없이 갔어요. 수일 만에 열암 땅에 이르렀네요. 열암 땅에. 자, 열암 땅에 이르러서요. 이름도 남자처럼 고쳐야 되겠죠? 장계운이라는 이름으로 고쳤어요. 이런 거에서도 남장 모티프 드러나죠? 남자 이름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자, 한 집에 가서 밥을 빌어 먹었는데 그 집이 바로 열암 땅에 있는
최어사의 집이에요. 자, 딱 느낌이 오죠? 이 영웅 캐릭터들은 고생을 할 때 도와주는 이가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자, 이 최어사의 집이요. 바로 이런 공간이에요. 자, 이 장소저가요. 여성 영웅이거든요. 여성 영웅으로서의 능력을 키우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이 공간에는 장소저를 도와줄 조력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최여사의 집인데요. 최여사는 일찍 죽었어요. 부인 희씨가 딸을 데리고 집안을 잘 다스리고 있는 형편이 넉넉한 집이었습니다. 자, 이 부인 희씨가 바로 조력 캐릭터예요. 이 부인이요. 이 장소저의 거동을 보니까 인물이 보통이 아니야. 비범하고 풍채가 준수한 이 애황을 영웅의 그 풍채가 드러나는 인물로 본 거죠. 사람 보는 눈이 있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죠? 자, 부인이 소저에게 차인의 행색을 보니 본대 거린이 아니라 지금 밥 빌어먹으러 왔잖아요. 근데 자네는 거린이 아니야. 빌어먹는 사람이 아니야. 분명히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시비로 하여금 서헌으로 청하여 앉히고 부인이 친히 나와서 소저를 이렇게 소저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서헌이라는 거는 이제 공부방이에요. 공부방. 공자는 어디 살며 나이는 몇이나 되는고 이 이름은 무엇이라 하나뇨. 이 인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죠. 자, 소저가 본대 기주 땅에 사는 장계운이라 하고 나이는 16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남자 이름을 이야기해 줬죠? 공자. 자, 그래서 이 부인 희부인은 자, 장소저를 남자로 이제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남장 모티프, 자, 이 애황을 남자로 알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건이 또 벌어질 거예요. 부모는 다 살아계시며 무슨 일로 이곳에 이르시나뇨? 라고 했더니 부모는 여의고 의탁할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녔다. 공자의 모양을 보니 거린으로 다니기엔 불쌍하니 공자 내 집에서 공부하는 게 어때? 야, 희부인 그죠? 굉장한 사람입니다 또. 자, 부인이 소생의 가족 없는 외로움을 생각하사 존문에 두고자 하시니 존문이라는 건 남의 집을 높여 이르는 말입니다. 하해 같은 은혜 어찌다 갚으리꼬 라고 이야기해요. 고마워요. 은혜 갚을게요. 이 집에 머물게요. 이런 얘기겠죠? 부인이 희열하여 기뻐하며 노복을 명하여 서당을 깨끗이 닦고 책을 이거 뭐 거의 뭐 장학재단인데 그지? 자, 우리 넘어가 보자. 자, 우리 거의 다 읽었어요. 그죠? 부디 학업을 힘써 공명을 취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이게 남장을 하지 않았다라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에요. 왜? 여자들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공명을 이룰 수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조선시대잖아요. 자, 이런 남자 모티프를 통해서 이 여성이 사회에 진출을 하려면 남장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죠. 여성 영웅 소설에서는 바로 이 여성의 사회 진출 수단으로 남장이라는 게 사용된다라는 점 여러분들 기억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소저가요 책을 받아보니까 성경현전 뭐 성현들이 남긴 책이겠죠. 훌륭한 성현들이 남긴 책이고요. 손오병서가 있었어요. 뭐 손자병법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병서요, 병서. 병서라는 게 이제 군사를 어떻게 뭐 책략을 짜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이 장소저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밤이면 손오병서와 육도삼략을 습독해서 창검 쓰는 법까지 막 익혔어. 병법과 무술을 익히고 있는 부분이겠죠? 친자식같이 여기더라. 세월이 3년이 지났어요. 장소저가 19살이 되었습니다. 제주가 풍은 조화를 부리고 용력은 느니 태산을 끼고 부캐를 뛸 듯하더라. 이거 좀 고전소설에서 항상 인물의 용모 또는 능력 이런 걸 얘기할 때 약간 과장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부캐를 띨 듯하더라 라고 하면서 편집자적 논평도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부분 정리를 해보자면요. 굉장히 영웅 서사가 잘 드러나죠. 그지? 지금 강제로 결혼할 뻔했잖아요. 그 위기를 극복하고 희씨 부인의 그지? 조력자, 난양이도 조력자지. 난양이와 희씨 부인 이런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능력을 키웠죠. 영웅성을 획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여러분들 분석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소설 한 편, 물론 전문을 보진 않았죠. 전문을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영웅의 어떤 서사가 드러나는 부분을 같이 읽어본 것 같아요. 이대봉전은 물론 여러분들 다 읽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요. 이 이대봉전은 전형적인 그냥 영웅 소설의 그 성격을 띠고 있는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을 다 읽지 않더라도 딱 그 사건이 드러나는 부분이 나왔을 때, 이 부분이 영웅서사 어디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는 것만 캐치하실 수 있다라면 그렇게 어렵게 읽을 만한 소설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정리해 볼게요. 자, 이 작품의 제목은 이대봉전이죠. 타이틀롤이 남성 주인공의 이름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남성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도 그려지지만 여성 주인공인 장애황의 활약상도 굉장히 크게 드러난다라는 점에서 여성 영웅 소설로 평가받기도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이 여성 영웅이 되려면요. 사회적 진출이 제한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남장 모티프를 활용할 수밖에 없어요. 남장한 장애왕이 과거의 급제, 벼슬길, 이 외적이 난을 일으켰을 때 출전을 해야 되겠죠? 공을 세우는 모습까지.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여성 독자의 반발 심리를 수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당시 얘들아 소설은 물론 남자들도 봤지만 여자들이 주된 독자층이었어요. 여자들이 많이 읽으니까 여자들의 어떤 심리를 반영을 해야 되겠죠. 자, 또한 이 작품의 전개가요. 어려서 이 남녀의 혼인 약속, 헤어짐, 실연, 재결합. 이게 뭐야?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애정소설의 특징이 잘 드러나잖아요. 이건 애정소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이죠. 애정소설의 성격, 영웅소설의 성격, 군담소설의 성격, 여성 영웅소설의 성격.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일생에 결혼의 중요성,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소설입니다. 자, 주제는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사랑도 이루는 남녀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상을 다룬 소설입니다. 전체 줄거리도 한번 보실까요? 자,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네요. 자, 이시랑 이대봉의 아빠겠죠? 자, 대봉이를 아주 정성을 들여서 낳았어요. 또 이시랑의 중마고 절친이란 얘기죠? 장알림, 바로 장소저의 아빠입니다. 애황이를 낳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 대봉이, 애황이 결혼시키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아빠들끼리. 자, 그런데 간신배 왕희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 작품의 최종 빌런이에요. 자, 국권을 마음대로 휘둘러서 나라가 위태로워지자 이 이시랑이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됐겠어요? 왕위의 참소를 입어서 유배를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유배에 가던 중에 이 왕희가 이 사람 굉장히 아주 나쁜 사람이야. 뱃사공을 매수해서요. 이시랑과 대봉이를 한꺼번에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근데 대봉 부자는 자, 우리 주인공이 일찍 죽으면 안 되죠. 용왕의 도움으로 살아났어요. 대봉 부자의 참변을 듣고는 애꿎은 장알림과 그의 부인이 병을 얻어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순우특강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 여기예요. 왕희가 애황의 미모가 출중하다라는 말을 듣고 이 혼인을 청혼을 했는데 거절당했죠. 그래서 강제로 결혼을 시키려다가 애황이가 남장을 하고 도주하는 부분입니다. 이름을 남성 이름으로 바꾸고요. 무예를 익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장원급제에서요. 한림학사 제수받고요. 이거 벼슬 이름이에요. 이 개운이가 바로 장소저죠. 이 남선우가 중원을 침략하자 대원수로 출마를 해가지고 적을 크게 무찌릅니다. 자, 한편. 서해 용왕의 도움으로 살아난 대봉이가요. 배구남에서 수련하며 때를 기다리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6월 모평에 나온 부분 아니겠어요? 그지? 마침 북흉노가 중원을 침범하여 황성을 점령하고 천자를 핍박하여 위급한 지경에 이르자 이때 누가 나타나야 돼? 영웅이 등장을 해야 되겠지. 이대봉이 필마 단기로 흉노군을 다 격파하고 항복을 받아내고 왕위를 처단해야 된다. 막 이런 글 상소 올리잖아요. 그죠? 장혜왕과 이제 다시 만나서 혼인을 하게 되는. 자,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마지막 결말입니다. 자, 그래서 6월 모평이 나온 부분은 더 뒷부분이고요. 우리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부분은 바로 요 가운데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설 한 편을 같이 읽는 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네요. 그죠? 꽤 오래 걸렸어도 여러분들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재미있게 읽으셨죠? 그죠? 여러분들이 영상을 볼 때는요, 다 그렇게 하고 있겠지만 1.5배속 정도 해놓고 보면은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소설 한 편 같이 읽어봤고요.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가사 작품 같이 공부하고 싶다고 막 올리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 하려고 우부가도 모평에 나왔던 작품이죠. 우부가도 선생님이 영상을 올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영상 빨리빨리 업로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